안녕하십니까. 8월 2일 마감 시황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간이 8월 3일 오후 6시입니다. 제가 어제 오후 근무여가지고요. 밤늦게까지 일하고, 그 일하는 곳에서 자고, 그 다음 아침에 또 바로 오전 근무를 하고, 이제 조금 전에 퇴근을 했습니다. 계속 지금 그 사람이 부족해가지고, 제가 그 금요일 저녁 근무를 하고 토요일 오전 근무로 이렇게 연결되다 보니까 금요일에는 거의 뭐 매매를 제대로 할 수 있는 오전에 매매를 끝내놓고 가기 때문에요. 그 이후에 이제 방송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그래서 퇴근해가지고 지금 대충 이제 금요일 날 있었던 거를 쭉 한번 돌려보고 그다음 방송을 하게 됐습니다. 일단 잔고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요게 지금 그 제가 방송을 지난번에 언제 했냐면은 8월 2일 아니고 8월 1일 7월 31일 날 제가 방송했습니다. 7월 31일 날 7월 마지막 날 방송을 할 때 7월달 16일부터 31일까지 해서 수익이 312만원 수익 나서 34%로 마감했다는 요 방송을 제가 7월 31일 날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잔고가 1221만원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8월 1일 날은 제가 그 오후 근무였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방송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나갔고, 그 다음 8월 2일까지 매매했던 거를 지금 오늘 하고 있으니까요. 결과적으로 8월 1일, 8월 2일 이틀치를 지금 모아서 그 방송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잔고가 이틀치 잔고입니다. 그러니까 8월 1일하고 8월 2일 이틀치에 했던 그 최종 잔고기 때문에 이 손익이 이틀치라는 거 참고해 주시고요. 일단 잔고는 1175만원입니다. 해서 마이너스 46만원입니다. 그 8월 1일날 제가 마이너스가 한 20만원 정도 마이너스가 났고요. 그 다음 어제 8월 2일날 한 26만원 정도 손실 났겠네요. 그래서 합쳐서 46만원 손실 났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는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았습니다. 안 좋았는데, 안 좋은 거에 비해서는 제가 가진 종목 SG라는 종목이 선방했습니다. 나름. 한 5% 정도 빠지고, 적게 받았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종목에 비해서. SK 하이닉스 같은 이런 종목이 10%는 빠져버릴 정도로, 그리고 대한민국 대표기업 삼성전자가 4% 정도 빠지는 이런 날, 그 반도체 같은 종목 보시면 전체적으로 그냥 폭탄 맞아버렸던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이 빠진 날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이, 적게 빠지는 바람에 손실이 조금 적었다. 그리고 이제 SG 같은 경우에는 그 추가로 저점에서 추가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단가를 낮추는데 조금 그 도움이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3210원 뭐 이렇게 추가 매수를 했고요. 3140원에도 추가 매수를 또 했네요. 그러니까 그 현금 가지고 있던 거 가지고 분봉으로 보시면 SG 분봉이요. 쭉 빠져가지고 3140원이면 거의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지금 제가 줄 거 볼게요. 대충 떨어질 때 이제 여기서 추가 매수를 해가지고 이 부분에서 추가 매수를 해서 이제 비중을 높이고, 그 다음 올라가서 다시 조금 팔고 뭐 이렇게 좀 해가지고 그나마 손실을 조금 줄였습니다. 뭐 많이는 아니고. 그래서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시장이 많이 하락한 거에 비해서는 좀 손실은 그렇게 크지 않았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진 종목을 먼저 설명드리면은, 원래 제가 SG를 4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고요. 그 다음 유신을 300만원 정도 가지고 있었고, 그럼 두 개 700이죠. 그 다음 한 500 정도를 현금을 가지고 있었단 말이죠. 그렇게 가지고 있었는데, 어제 이제 급락하는 상황이 생기길래 유신은 다 팔아버렸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저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은, 시장이 안 좋아져가지고 무너지니까. 그러니까 제가 종목을 유신이라는 종목까지 확산해 다른 종목을 잡았던 이유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해서 분위기가 좋아지면 SG는 지금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일봉으로 보시면
지금 단기간에 상당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좀 쉬어가는 그런 타임 위치에 왔다 이런 얘기죠. 투자 경고를 먹고 있기 때문에 더 올라가면 거래 정지가 되거나 뭐 단일가 매매 이게 걸리기 때문에 세력들이 쉽게 안 끌어올린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SG는 비중을 그대로 홀딩하기 위해서 한 400만 원 정도만 그대로 홀딩한다는 느낌으로 가지고 있고, 그다음 다른 추가로 올라갈 만한 종목들 중에 유신이라는 종목을 이제 우리나라 댐 건설하고 어쩌고 하길래 그래서 이제 얘를 한 3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잡았는데 시장이 상당히 안 좋아져 버렸어요, 분위기가. 그럼 시장이 안 좋아지면 저는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안 좋아지면은 대장주는 그나마 잘 버팁니다. 지금 보시면 해리스 관련주 중에, 마리아나 관련주 중에 오성첨단 소재 안 빠지고 그냥 상승해서 끝이 나죠. 이런 식으로 화일약품은 빠집니다, 시장에. 대장이 아니라는 얘기죠. 같은 마리아나 관련 종목인데 해리스 관련주인데 화일약품은 4%나 빠져버렸는데 오성첨단 소재는 안 빠지고 상승해서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무슨 의미냐면 대장주 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어떤 여러 종목들이 있지만 대체로 보시면 SY 8% 빠지죠. 그 다음 한미글로벌도 8% 빠졌습니다. 신임 6% 빠지고 유신은 좀 적게 빠졌습니다. 이건 현대어버다임 8%, 데모 8%다 이렇게 빠졌는데 상대적으로 대장격인 SG라는 종목은 5.59%밖에 안 빠졌다는 얘기입니다. 분봉으로 봐도 쭉 빠졌다가 마지막에 들어 올려서 끝이 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어떤 호재성 뉴스가 터지면 가장 먼저 갈 만한 종목 쪽으로 돈이 몰린다는 얘기입니다. 전체가 빠지고 있으니까 다른 거 줄여서라도 이쪽으로 돈이 몰리니까 대장은 적게 빠지고 오히려 상승하는 그림이 나오고, 그 다음에 2, 3등주는 쭉 빠져버리는 그런 현상이 나온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어떻게 대응했냐면은, 일단 유신은 2등주급, 한 3등주급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게 댐 건설 때문에 제가 잡은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종목 가지고 있는 것보다는 차라리 잘 가지 싶은 대장주 쪽으로 합치는 게 낫겠다 싶어가지고 유신 팔아가지고 SG 쪽으로 옮긴 거고요. 그 다음 나머지 있는 현금도 SG가 많이 빠졌을 때 밑에서 추가로 더 집어넣습니다. 그래서 1175만원 전체가 지금 SG에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SG 상승하기 할 때 초입 때 이날이었죠. 이날 7월 23일 방송 보시면 인생승부주 해갖고 SG 올인이라는 방송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날 올인을 했는데 그날 저녁에 뉴스가 뭐가 났냐면은 해리스가 트럼프를 지지율 역전시켜버리는 현상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관련주로 해갖고 잘 올라가고 있었는데 여기서 계속 올라갈 줄 알았는데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이 트럼프를 앞서버리니까 그 지지율로 해갖고 오성첨단 소재가 급등하는 그림이 나오면서 이 트럼프 관련주인 대장격인 종목이었던 우크라이나 재건주였던 SG가 11%나 빠져버린 겁니다. 그래서 제가 1100만원 가지고 있다가 여기서 줄여가지고 비중을 500만원으로 줄였어요. 반을 줄였습니다. 100만원 손실 보고 반을 줄였는데 그 다음날 다시 올라가가지고 상한가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때 방송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렇게 해서 500만원 가지고 30%에서 150만원 플러스 났습니다. 이날 마이너스 100만원, 그 다음날 플러스 150만원 이렇게 해갖고 이제 다시 수익으로 전환됐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좋아지면 대장주는 가장 먼저 올라간다 이런 의미로 제가 그때 이날 인생 승부주 해갖고 올인 한번 해갖고 1100만원을 집어넣었었는데요. 7월 23일날 이번에는 조금 더 승부를 더 집어넣었습니다. 1175만원 그때 비슷하네요. 그래서 1175만원을 다시 한 번 더 올인을 했습니다. 이게 한 번쯤 맞춰지면 참 좋겠는데 요번에는 승부를 꼭 걸겠다 이런 것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배팅을 하고 싶은데 여러 종목으로 나눠서 넣는 것보다는 그 중에서 가장 괜찮아 보이는 종목 하나로 그냥 몰았다는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한 종목에 승부 건다 이런 느낌보다는 우크라이나 재건 쪽으로 지금 분위기상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대화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지니까 재건국 쪽으로 이제 매수세가 몰릴 것 같다. 그럼 그때 다른 종목들보다는 얘가 탈리기 더 좋을 것 같다 이런 느낌.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상당히 주목해서 봤던 거는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라는 이 회사가 아주 큰 회사죠. 이 회사하고 업무 협약을 해가지고 공사 계약을 따고 하는 이런 부분들은 포스코 인터내셔널 지금 가격 보시면 52,000원짜리죠. 포스코 인터내셔널
아마 이게 종합 상사 개념일 겁니다. 해외 영업망을 많이 가지고 있는 인도하고 뭐 인도네시아 이쪽으로 지금 하고 있는 것 같고, 이 회사에서 계약을 따고, 계약을 따면 그 아스팔트 포장하는 이 공사하는 이거는 SG에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SG는 중소업체이기 때문에 해외에 영업해갖고 그 공사를 따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걸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협약을 맺었기 때문에 공사를 훨씬 더 따기 쉬워진다는 얘기죠. 따면 공사는 SG에서 하니까. 예전에 이거 그 코로나 진단 키트 막 나올 때 그때 그 이 종목 있죠. 휴마시스라는 종목. 이때 이런 현상이 있었거든요. 그때도 한참 했었는데, 휴마시스가 내가 그랬죠. 잠깐만요. 한번 쳐볼게요. 이거 좀 코로나 오래돼가지고 과거로 봐야 됩니다. 얘 지금 9,500원대까지 올라갔었죠. 급등해갖고. 지금 1,000원짜리 종목으로 다시 빠져버렸는데, 실적도 별로 없고 했는데 진단키트로 해갖고 수익이 막 늘어나면서 셀트리온하고 아마 협약했을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에 그 진단키트 파는데 셀트리온 쪽에 가지고 있는 그 막강한 영업력 이런 걸 이용해가지고 이제 계약을 따면 진단키트는 휴마시스 걸 이제 수출하는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거의 9,000원대까지 올라갔습니다. 2,000원짜리가 9,000원 정도 갔으니까 엄청나게 많이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런 느낌으로 봤다는 겁니다. 제가 본 거는. 그러니까 SG가 지금 그 휴마시스가 진단키트 때, 초창기 때 코로나 진단키트를 만들어가지고 엄청나게 그 많이 팔아갖고 대박이 났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느낌으로 아스팔트 포장하는 그 새로운 기술을 개발하는, 그러니까 그 철강 찌꺼기 나오는 그걸 사용해서 아스팔트를 만드는 그 기술을 개발한 게 SG이기 때문에 그 기술력을 가지고 있는 이 SG가 막강한 영업력을 가지고 있는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협약을 했기 때문에 휴마시스가 급등하는 것처럼 아주 강하게 급등할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연결해서 본 겁니다. 제가 보는 생각은. 그래서 지금 비록 최근에 보시면 일봉상으로 1,500원 하던 게 안 쉬고 계속 달려갖고 3,500원까지 갔으니까 이게 지금 2배보다 더 갔죠. 4,500원 정도 가면 3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보면 또 그렇고, 아니면 여기 정도로 봐야 되겠죠. 앞쪽 고점 기준으로 해서 보자면 거의 한 2,500원 정도 되니까 한 5,000원 정도 뭐 대충 요런 느낌으로 볼 수 있는데, 이미 많이 올라왔기 때문에 조금 그 이격도가 벌어지니까 그 매물을 소화하는 그런 의미로 약간 조정받는 요런 그림은 있습니다. 근데 이걸 길게 보고 매매한다면, 투자한다면 주봉 개념으로 봤을 때 지금 2,500원 돌파해갖고 얼마 안 올라왔죠. 그러니까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위로 한참 더 올라갈 수 있다, 위쪽으로. 그런 개념으로 보는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제가 장기 투자 개념으로 매매를 바꾸고 나서 SG라는 종목은 계속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비중을 좀 늘렸다 줄였다, 그러니까 1,100만원 가지고 있다가 500만원 줄였다가 뭐 300만원 줄였다가 400만원 이렇게 이제 비중을 약간 조정을 하고 있는데, 계속 SG를 여기서부터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가 한 7월 8일 이때쯤부터 잡아가지고 수익 올리고 이익 실현하고 다시 잡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느낌으로 비록 지금 이 그림상으로 봤을 때는 조정을 좀 볼 것 같지만, 빠지니까 매수세가 들어가고 꼬리를 달고 받친단 말입니다. 그래서 계속 이렇게 받치기 때문에 크게 많이 안 빠지고, 지금 제가 줄을 대충 꺼놓은 게 한 이 정도 선하고 이 정도 선, 아래쪽 이 정도 선에서 이 범위 안에 박스권에서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오면 그 매수세가 들어가 끌어올릴 거고, 올라가면 또 투자 경고 걸렸으니까 10일 동안 투자 경고 걸렸으니까 한 7일 정도 남았을 겁니다. 그동안 올라가면 그 단일가 안 걸리기 위해서 또 매물이 나왔고 밀리고 이런 식으로 왔다 갔다 하면서 한 10일 정도 끌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겠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장투 개념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중은 조절할 수는 있지만 이 종목은 그대로 계속 가져갈 생각이다. 그리고 현 시점에서 시장이 무너지는 그림이 나왔기 때문에 가장 그 있잖아요. 아파트 같은 거 할 때 똘똘한 한 채에다가 그 올인해갖고 그 유명한 어떤 괜찮은 아파트는 가격이 계속 올라가고 있고 나머지는 툭 떨어져 버리죠. 이런 느낌. 그러니까 시장이 안 좋을 때는 대장주 끼긴 종목, 그러니까 마리아나 관련주도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해리스 관련주도 그 화일약품도 있고 오성첨단 소재, 우리바이오, 현대약품 있는데 다른 건 다 지금 뒤로 쭉쭉 밀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오성첨단 소재 하나는 자리를 지키고 있는, 제가 계속 얘가 대장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이런 느낌으로 우크라이나 재건주 중에 종목이 아주 많지만 이 종목 중에 똘똘한 하나를 잡는다면 SG가 가장 대장이다. 이거 왜냐면 실질적으로 계약을 해갖고 공사를 지금 들어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SG 쪽으로 모두 집중했다. 어차피 뭐 분산해갖고 가지고 있어봐야 다 재건 관련주니까
이렇게 분산하는 건 의미가 없죠. 다른 테마 쪽으로 가는 것 같으면 분산의 의미가 있는데 같은 우크라이나 재건인데 이 종목 찔 거면 저 종목 찔 거면 같이 움직이니까 그래서 한쪽으로 강해 보이는 쪽으로 이제 집중한다는 의미로 SG에다가 1175만 원을 매수를 했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두 번째 지금 올인인데요. 여기서 1100만 원 올인했다가 한번 얻어먹고 지금 다시 올라왔는데 이번에 또다시 또 올인 한번 더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뭐 특별한 악재가 없다면 위로 올라가서 수익이 나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기대를 해봅니다. 그래서 SG 한 종목으로 올인했고요. 자, 그 다음 제 종목 설명을 드렸고 시장에 대한 이야기도 조금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너무 변화가 심하기 때문에 나스닥 지수가 목요일에 빠지고 금요일날 추가로 더 빠졌습니다. 2.4%나. 근데 실제로 보면 목요일 빠진 이게 의미가 컸습니다. 그 전날 반등하다가 여기서 보시면 좀 복잡하게 꼬였는데요.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빠졌다가 그 다음 다시 엔비디아가 반등하면서 급 반등을 했습니다. 빠진 것보다 더 올라갔죠. 올라갔는데 목요일 저녁에 미국 증시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실업률이 올라가 버리고 그 다음 물건이 판매가 잘 안 되는, 쉽게 말하면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와버린 겁니다. 경기 침체는 증시에서 가장 안 좋은 거라고 코스토네 선생님 책에 나와 있습니다. 다른 걸 다 떠나서 경기가 침체하는 공장에서 물건을 만드는데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실업자가 늘어난다는 얘기가 공장의 생산이 잘 안 되니까 사람들 채용을 안 한다는 얘기죠. 그래서 실업률이 올라가는 거니까 실업률이 올라간다 이런 얘기는 고용이 안 좋다 이런 얘기는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고 공장이 안 돌아간다는 얘기는 물건이 만들어놨는 게 지금 꽉 차갖고 더 이상 안 팔린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물건 안 팔리는 이게 경기 침체가 가장 증시에서는 최악이라는 얘기죠. 공장 안 돌아가고 돈 못 벌면 꽝입니다. 모든 게. 그래서 경기 침체 우려감이라는 그 이슈가 뜨면서 목요일 날 쭉 빠져버린 겁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 부분이 경기 침체 우려감 실업률 조금 올라갔다고 해서 충격받아서 패닉이었다 이렇게 볼 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지금 거의 올라갔던 정도가 빠지는, 그러니까 이 횡보권 안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충격받을 정도는 아니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봤습니다. 근데 금요일날 추가로 빠진 이 부분은 이건 아마 이것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인텔이 지금 실적이 안 좋아가지고 26% 빠졌습니다. 이런 우량 종목이 26%가 갭으로 떨어져 빠진다는 거는 이건 어마어마한 충격입니다. 근데 이건 대충 보니까 엔비디아라든가 나머지 AMD라든가 이런 쪽은 실적이 나름 잘 나오고 있는데 인텔 혼자 유별나게 빠졌습니다. 그래서 이건 과거에 CPU 쪽으로 해서 유명했던 인텔이라는 회사가 너무 거기 안주해가지고 AI 쪽으로 해서 이제 그래픽 칩 이런 쪽으로 막 가고 있는데 얘는 거기서 탈피를 못해가지고 시대의 변화를 못 따라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 부분으로 인해서 무너진 인텔 개인 그 종목 자체의 악재로 해서 빠졌다 개인적으로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급락하는 것으로 인해서 얘가 이렇게 빠지니까 나스닥 지수가 안 빠질 수가 없겠죠. 그래서 2.43% 빠졌는데 금요일 빠진 미정시 이거는 인텔이라는 종목 그 악재로 해서 급락으로 인해서 발생된 이 하락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그렇게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합쳐보면은 경기 침체 우려감이 나왔는데 그걸로 인해서 시장이 돌발적인 거죠. 경기 침체를 생각도 안 하고 있다 갑자기 고용 지표 보고 나서 이거 경기가 안 좋다 이래갖고 이제 침체 우려감이 하니까 놀래가지고 갑자기 확 빠진 건데 이 부분은 좀 생각해 봐야 될 겁니다. 미국에서 지금 금리 인상을 계속 시켜왔기 때문에 그리고 9월달에 또 금리 인하를 한다 그러죠. 경기 침체한다 그러면은 금리 인하로 충분히 대응을 계속 할 겁니다. 그러면 금리 인하한다 그러면 증시에 다시 호재성 요소로 작용하기 때문에 이 부분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 우려감으로 빠진 이 부분이 밑으로 쭉쭉쭉 빠지는 그런 악재로 이어질 것 같지는 않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이렇게 돌발적으로 악재가 발생했기 때문에 시장에 있는 사람들이 놀래가지고 충격받으면 원래 막 던지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빠진 거고 여기서 빠지는 건 인텔 효과로 해서 빠졌다 이렇게 보면 대충 이 정도 선은 줄 걷는 거 별로 안 좋아하지만 이 정도 선은 거의 지지를 받고 바로 들어올리기는 쉽지 않을지 몰라도 더 빠지진 않을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지지선은 한 이 정도 잡아놓고
그렇게 큰 걱정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봅니다. 근데 이렇게 됐을 경우에 이제 더 안 빠지고 횡보를 하거나 약간 반등하는 이런 흐름이 나왔을 때 국내 증시에 어느 쪽이 갈 것이냐는 이 부분입니다. 근데 반도체 지금 무너지는 거 보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급격하게 떨어졌다가 갑자기 급 반등 이렇게 나올 재료는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지금 다 죽어버렸고 그 AI 쪽 관련주 종목도 다 죽어버렸죠. 대체로 다 죽어버렸습니다. 갈 만한 데가 없습니다. 뭐 예전에 로봇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지금 전부 다 제가 봤을 때는 안 좋을 것 같고 지금 그나마 시장에서 가장 좀 관심 있게 봐야 될 부분은 테마주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 대선 테마가 트럼프하고 해리스 부통령이 지지율이 거의 박빙 상태로 왔다 갔다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으로 인해서 미국의 마리화나 관련주들도 계속 오르고 있는 것 같고, 그래서 그 해리스 관련주인 오성 첨단 소재하고 그다음 트럼프 관련주 쪽인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SG하고 뭐 이런 쪽으로 해서 매매를 한번 해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 해리스 관련주인 오성 첨단 소재는 안 들어가고 그 보통 보면은 양쪽에 조금씩 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SG를 예를 들어서만 70% 넣었으면 한 30%는 그 오성 첨단 소재 누가 대통령이 될지 모르니까 현재 지지율이 트럼프가 약간 높고 해리스가 약간 낮으니까 뭐 6대4나 7대3 정도로 이렇게 배팅해 놨다가 역전되면 또 이쪽을 높이고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저는 해리스 관련주 쪽은 안 들어갈 생각입니다. 아예 트럼프 쪽으로 걸거나 아니면 그냥 그 현금화 시키거나 이렇게 왜 그렇게 했냐면은 마리화나 이쪽은 솔직히 그냥 단순히 테마 쪽으로만 올라가는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캐리스 부통령이 당선된다고 해가지고 우리나라 이 마리화나 실질적으로 얘기하는 것도 아니죠. 이 마리화나가 뭐 미국에 막 팔려나오고 이런 건 또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의료용 그 연구 뭐 이런 쪽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혜택은 없고 그냥 기분상 해리스 관련주다 이러고 이제 막 올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는 거는 언젠가 그 연결고리가 약해지고 나면 쭉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그 뿌리가 없는 상태로 계속 거품으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건 위험하기 때문에 안 들어가는 거고요. SG 같은 이런 종목은 트럼프가 없더라도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 이 테마가 살아있기 때문에 그런 의미로 이 종목은 트럼프가 대통령 안 되더라도 우크라이나 전쟁은 끝날 것 같은 이런 기대감이 있는 상태, 그리고 실제로 우크라이나에 도로 포장을 현재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본계약은 아니지만 시범적으로 깔고 있는 상태고 뭐 포스코 인터내셔널하고 협약했다는 이런 부분도 크고 하기 때문에 단지 단기간에 많이 올라왔다는 이 피로감으로 조정은 보이겠지만은 이 재료가 뭐 대통령이 트럼프가 대통령이 안 된다고 해가지고 재료가 사라지는 이런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확실하게 뭐 배팅을 하려면 트럼프와 관계없이도 올라갈 수 있는 이런 종목에 더군다나 트럼프가 만약에 지지율이 더 급등해가지고 해리스하고 격차를 벌여버린다면 그 재료로 해가지고 탄력을 더 받을 수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투자 경고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보통 경고받으면 세력이 안 끌어올리기 때문에 10일 동안은 그냥 그 눈치 보기를 합니다. 대체로 끌어올리면 확단적은 빼버리기 때문에 못하는 겁니다. 이날도 보시면 올라가다가 뒤로 쭉 밀려버리죠. 꼬리 달아버리죠. 이런 식으로 되기 때문에 웬만하면 비중을 줄이는데 제가 지금 그 비중을 높인 이유는 혹시나 어떤 재료가 터져버리게 되면 하루 거래 정지 먹지 뭐 이러고 그냥 쫙 당겨버릴 수도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당겨버리면 그 다음 하루 거래 정지하고 또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여기서 만약에 안 잡고 있다가 갑자기 돌발적인 호재 뭐 우크라이나하고 러시아가 뭐 회담을 한다거나 뭐 이런 쪽으로 나와버리면 잡을 기회를 안 준다 이런 얘기죠. 그래서 위험을 좀 감수하고라도 어차피 다른 데 종목 갈 게 없으니까 여기다 그냥 그 올인하자 이러고 이제 잡았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정리하면은 시장은 하락은 했지만 여기서 추가로 더 빠질 것 같지는 않다. 그래서 이 경기 침체라는 악재 하나로 해가지고 전 세계 뭐 증시가 폭락하는 이런 일은 잘 생길 것 같지는 않습니다. 국내 증시가 단지 이제 외국인들이 선물 매도로 1조 8천억 매도 치고 뭐 현물 8천억 팔고 하니까 이제 특히나 이 삼성전자, 하이닉스 이런 쪽으로 해서 이제 그 대장주들이 밀리니까 거래소가 지금 쭉 빠졌죠. 나스닥은 완전히 그 폭탄 맞아버렸더라고요. 거의 바닥권인데 깨고 지금 4.2%나 빠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대다수의 종목들이 상당히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럴 때일수록 종목을 잘 선정해 가지고 올라갈 만한 종목을 잡으면 재료가 붙으면 그쪽으로 돈이 몰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생깁니다. 지금 오죽하면 그 다 끝나가는 코로나 쪽에 코로나 확진자가 다시 늘어난다 이러는 바람에 진단키트 쪽에 종목이 25%나 올라갈 수 있는 이런 그 타이밍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만약에 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한 뭐 어떤 이런 뉴스가 터져버리면 돈이 이쪽으로 다 몰려와갖고 그냥 상상을 못하는 그런 급등도 나올 수 있다. 이럴 때 이제 승부 한번 걸어보는 게 좋겠다.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제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각자 위험을 관리할 수 있을 정도의 어떤 배팅을 하시는 게 맞다. 이렇게 봅니다. 저는 일단, 이 종목으로 해가지고 수익이 좀 나 있는 상태이기도 하고, 한 10% 정도 빠져도, 10% 빠지면 110만원 정도 손실 나죠. 10% 정도 빠져도 견딜 수 있는 여력이 된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냥 과감하게 풀배팅으로 매수를 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대충 뭐 이 정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의견 있으시면 댓글 주시고요. 저는 월요일날 장 끝나고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